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스토리 방송입니다. 저희가 이게 녹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방송하고 시차가 좀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녹화를 하면 내일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렇게 방송한 것을 보니까 참 조금 이렇게 뜨아하더라고요. 그죠? 네. 세월호 관련 이야기인데요. 그때 우리는 한 명 정도 뭐 다 거의 다 구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야, 참 지금 그 방송을 다시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참 지금 방송하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썩 당연히 가볍지는 않습니다. 예, 가볍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늘도 좀 좋은 소식이 좀 빨리 있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죠? 뭉치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뭉치 씨 또 소개도 좀 제가 늦게 하는데요. 네네. 일단 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조금 이렇게 방송에 집중하도록 그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픽이 4대 악 피해 보장 보험. 네. 그죠? 예, 누가 가입하라고 이런 토픽으로 좀 정해봤는데요. 자, 근데 이게 4대 악이라는 게 뭐죠? 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힘이 쫙 빠지네요. 좀 그래요, 그죠? 예, 좀 힘이 사실 빠집니다. 힘이 네네. 빠지는데 그래도 뭐 힘을 내서 한번 해야죠. 할 건 해야 되니까. 일단 4대 악이라는 것은 뭐 크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 다음에 불량식품에 의한 피해. 그게 4대 악이다. 예. 여기 이제 다음에는 5대 악, 그죠? 정부의 무능.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피해. 네. 이것도 좀 생겨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자, 일단 네네. 4대 악이 아까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이것으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험으로 좀 이제 보장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일명 4대 악 보험이다 이 말이죠. 피해보장보험. 피해보장보험.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봤어요. 뭘 또 그 생소한 용어가 나오길래 또 뭐 희한한 게 나오는갑다. 예. 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 보니까 현대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내 보험사랑 나라가 일을 같이 했습니다. 당국의 의지가 담겨서 이 상품이 뭐냐면 기초생활보호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자녀이라든지 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상품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보험사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상품을 단체 보험 형태로 이게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험에 대해서? 단체 보험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장 정확한 보장 내용은 약관이나 이런 것을 봐야겠지만 일단 보도 나온 것으로 보면 대체로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보통 아까 4대 악이라고 하는 가정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 성폭력 이것들이 이렇게 외과적 치료 우리가 어떤 그 뭐 처치가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반창고를 바른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크게 심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않나요? 대부분 이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많이 보상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신장애를 통해서 사주 진단을 받았다. 예. 그럼 진단금 뭐 100만 원, 진단금 100만 아니면 원. 이제 정신장애를 통해서 입통을 한다. 그러면 2, 3만 원. 이게 보니까 진단금 100만 원이 최대 100만 원이네. 1회 100만 원이 아니고. 네네네. 1회 뭐 이렇게 할 때 진료 받으러 갈 때 100만 원이 아니고 최대 100만 원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는 한 달에 월 평균 1, 2만 원. 근데 이게 월인 것 같죠? 1년이 아닐 거고. 1, 2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보험료는 평균 1, 2만 원 수준으로. 예. 그리고 이거를 취약계층 10만 명한테 무료로
예.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기금으로 조성한다. 예, 이게 일단 보험료가 평균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이니까 네. 이게 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경험으로 보면 이게 네. 월 보험료가 아니고 이게 아마 연간 보험료라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월이면 이게 너무 비싸.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지는 못하니까 추정할 뿐이고요. 어때요? 정부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체 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은 좋죠. 우선은 이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예, 이제 이런 아까 4대 악이라고 이제 규정 지은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네.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체로 좀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 쪽들이 발생할 확률이 좀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이제 최소한이라도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괜찮은 발상인 것 같아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보험이라는 거는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수급이 가는 건데 그 해봤자 제대로 받는 게 진단금 100만 원 정도라면 굳이 이게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차라리 그 기금을 가지고 어차피 세금인데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실질적인 치료에 대한 혜택을 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뭉치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네. 또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이 정도 게 사회 취약계층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100만 원도 큰 돈이라는 거죠. 이제 100만 원도 반대로 네네. 생각하면 큰 돈이기 때문에 네네. 또 아까 1, 2만 원의 보험료가 분명히 월 보험료는 아닐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실손 같은 경우 네. 어떤 이렇게 병원의 외과적 질병 또 치료 상해나 이런 치료로 가는 질병 보험이 보통 한 1, 2만 원 하잖아요. 맞습니다. 월 질병만 네네. 전용인 상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월 보험료 아닌 것 같고 연간 보험료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이 정도 비용으로 여하튼 뭐 취지는 좋아 보인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네네. 여기 이제 민간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파는 거란 말이에요. 네. 민간 보험회사에서 판다고 하면 네. 그 위에 보니까 또 일반인들 경우에도 상반기 중으로 뭐 상반기 올해 중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즉, 네네. 이런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모든 상품이 그렇잖아. 요즘은 마켓 3.0 해가지고 네.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상품을 많이 기획들을 하는데 네. 이 상품이 얼핏 이제 이런 사회 취약계층의 4대 악 피해 보상 보험식으로 이렇게 이제 좋은 어떤 이미지를 담고 출범을 해서 네. 이것이 이제 일반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예, 자전거 산업을 되게 활성화시켰어요. 예. 그리고 자전거 보험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이제 같이 그때 네. 몇몇의 자전거 주가가 확 올라갔죠. 네. 삼천리라든지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는데 그게 손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개발 비용도 운전법도 못하고 예. 그런 우려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그 보험에 대해서 그런 그 리스크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런 위험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보험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할지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위험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위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그 원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손해사정 영역이에요. 압니까? 네. 예. 그렇습니까? 자, 제가 손해사정사인 줄 압니까? 손해사정사 저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고객분들은 모르시죠. 그렇죠. 손해사정사 이 아주 베테랑 네. 오래된 베테랑 손해사정사가 방송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지금은 안 하시죠? 지금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네. 고객 서비스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해드리고 있죠. 있고. 책 쓰는 게 좋아요. 손해사정하는 게 좋아요. 책 쓰는 게 훨씬 좋죠. 그렇습니까? 이게 왜 손해사정하는 게 네. 그렇게 행복하진 않냐 하면 어쨌든 어떤 불행, 그 사고나 이런 피해가 현실화된 속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그것이 사람을 유쾌하게는 하지 않죠. 거기다가 그걸 또 대가를 받으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참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제 같은 경우에.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손해사정에 대한 걸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손해사정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좀 어떤 일 있을 때 꼰대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가장 비근한 예로 자동차 네. 사고는 뭐 맨날 일어나잖아요. 네. 자동차 사고 어떤 사고 있으면 그런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네. 대체로 그 가해자 쪽들은 보험에 다 들어있죠. 네.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 개인과 어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 거대 보험회사하고 싸우는 거죠. 그럼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피해자 쪽을 대리해서 일종의 변호사하고 비슷하죠. 보험회사에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니 보험사라든지 그 다윗 입장에서 골리앗과 맞짱 떠주는 그런 역할인 거네. 다윗 입장에서. 졸지 지금 그 뭉치가 꼰대를 다윗으로 성격시켜주는 순간인데요. 네. 예, 그런 역할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많은 이제 사고가 나면 또 보험이 양쪽 다 대체로 이제 개인으로 가입한 이런저런 보험도 있고 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장성 보험 특히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전문가가 방송하는 방송. 모니터리. 네, 그래서 오늘 참 해도 우리가 참 힘이 없다 그래. 힘이 쫙 빠져요. 힘이 없다. 네. 참. 오늘은 그냥 원칙적인 걸 좀 얘기하고 빨리 끝내시죠. 그렇죠. 네. 자, 위험 보장 설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표가 나가고 있는데. 보험은 어떨 때 필요하냐 이게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자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네. 보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죠? 빠져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빠져나가야 되죠. 네.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많이 빠져나가거나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면 통장에 빵꾸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예. 만약의 경우에 네. 이 보험이 없었으면 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네. 이게 바로 보장성 보험이다라는 거죠. 맞네. 그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보험이 없었다면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다. 아니지. 그죠? 이건 아니죠. 아니지. 다시 또 만약에 네. 내가 또 뭐 잠시 몸살이 나가지고 그죠? 몸살이 나가지고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했는데 네. 보통 보면 입원 보장 특약하게 해가지고 하루에 뭐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30,000원 주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보험에 안 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재밌는 한번 아니죠, 그죠? 네. 예, 내가 축구를 하고 있었어. 축구를 하다 자빠졌어. 발가락이 한 개 날라갔어. 골절이 돼버렸어. 골절이 됐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골절 때문에 진단비 20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일하려고 보험 든 거 아니다. 일하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날 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애가 있죠. 우리 애기가 있는데 뭐 지금 뭐 세월호 사건도 많겠지만 뭐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내가 술을 먹고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어. 머리를 다쳤어. 근데 의식불명이야. 아이고. 일도 못해. 아이고, 어쩌노. 근데 내가 보험금을 몇천만 원 받고 그렇지. 우리 가족이 연명을 하는 거죠. 병원비도 내게 되고. 그렇지. 또 넘어져가지고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큰 어떤 후유장애 보상금을 뭐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아주 심지어는 뭐 매덕을 받았다든지 또는 뭐 그로 인해서 평생 월 뭐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보장이 가입돼 있다. 했는데 만약에 이런 보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건 큰일 날 뻔한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좀 짚어가야 될 것 같아. 그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이 필요하고 작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발생 빈도는 작고 발생 빈도는 작고 빈도가 적다는 거는 뭐 아주 뭐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다음에 발생을 해도 규모도 작고 예를 들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발생 빈도는 적은데 그 치료비도 얼마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하는 뭐 감기, 그죠. 감기, 발생 빈도가 적다. 네. 예를 들면 뭐 등산 가다가 다리를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다리를 발목을 삐었다. 네. 이거 발생 빈도가 적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 보유 얼마 되지 않아. 네, 위험 보유. 그런 것들은 위험을 보유하는 게 맞아요. 보험에 들지 말아라. 보험 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 들면 내 돈 또 보험료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실 규모는 작지만 발생 빈도는 높아. 자주 일어나는. 네, 예를 들면 내가 단독주택 사는데 이 학교 근처에 사는데 애들이 맨날 축구를 해. 네, 축구를 했는데 공을 차가지고 계속 우리 집 유리창 깨는 거죠. 깰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발생 빈도는 높은데 자주 깨. 깨봐야 뭐 유리창 뭐 한 요즘 유리창 안 갈아봐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네. 규모는 작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위험 회피나 특수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애들한테 딴 데 가서 해. 이런 위험 회피라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보험에 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보험에 들지 말고 또 우리 뭉치씨 이야기대로 딴 데 가서 놀아라라는 거죠. 네, 그렇게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축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 축소하려면 그렇죠. 보험에 들 일이 아니면은 그 방충망을 딴다든지 쇠로 된 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 일이 자주 일어나든가 또는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의 손해가 그로 인한 손해가 별 크지 않는다면, 즉 별거 아니라면 보유를 하는 게 그렇지. 맞다, 이거지. 보험 등의 결론적으로 보험 드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걸 많은 분들이 희한한 이 생각이 있어요. 이 보험을 특이하게 해서 빠진 거 없냐 살펴보라고 하는데 아니 그 특약으로 보험을 딱 감당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보유 전략.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니면 필요할 때 자기 현금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충당됩니다. 그런 거는 보험을 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이제 왼쪽 그림에 보면 왼쪽 그림 세 번째 칸에 보면 손실 규모가 일단 커. 이거는 일이 일어났다 하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 그렇지. 돈이 많이 드는데 두 가지가 있어. 일어났다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일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그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아주 발생 빈도도 높은데 자주 일어날 확률도 높고 손실 규모도 크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요.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 20개는 엄청 많아. 근데 그걸 가지고 운전한다. 근데 중요한 건 사고를 한번 터졌다 이러면 엄청 큰 사고죠. 골로 가지.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보험 드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때는 뭐냐면 이거는 위험 회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보험에 안 들어줘? 보험회사가 이걸 가입을 안 해줘. 가입 안 해줘요, 이런 것들은. 또 보험을 가입해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요, 할증.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험으로 커버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술 먹으면 대리를 부르는 거고, 자신이 술을 먹지 말든지. 대리값이 아까우면 아예 자동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술자리 가든지.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위험 회피. 쉽게 말하면 또 이런 거죠. 그 옆에 주유소야. 주유소에서 불장난 합니까? 안 하죠. 주유소에서 그렇죠. 불장난 하죠. 불장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거죠. 안 되지. 근데 주유소에서 불장난 하는 놈들을 위해서 보험 드는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보험이 필요한 건 뭐냐면 딱 하나네. 그렇죠. 카테고리가 한 번 발생되면 규모가 더 크다, 손해가 크다. 그게 자주 일어나진 않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은 위험을 이전한다. 즉 위험을 보유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그 다른 곳이 어디냐? 보험회사다. 이게 보험이다 이거죠. 이게 보험인사예요. 그렇지. 즉 보험인사는 뭐냐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험들을 이전했을 때 받아주는 역할. 이게 보험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적용해 보면 간혹 이제 병원에서 어떤 이런저런 뭐 다치거나 질병 때문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입원 수당이라고 하죠. 보험에 입원 수당이 하루 2만 원, 3만 원 나오는 또는 4만 원, 5만 원 나오는 보험에 그게 특이하게 가입돼 있어 가지고 막 이제 그때 이제 돈을 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특약이 없었던 거야. 근데 다른 이제 큰 보장은 있는데 그 입원 나오는 그게 없었던 거야. 그러면 보험 설계사한테
막 이제 짜증을 내. 왜 나는 그때 그걸 가입해 주지 않았냐. 옆에 사람은 뭐 하루에 몇만 원씩 나온다는데. 네. 근데요, 절대 공자 정신은 없다. 맞아. 그 사람이 하루에 몇만 원의 입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예,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내고 현금으로 부여하는 그렇게 게 반대로 아까 있다, 우리가 그렇죠?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네. 입원 수당 안 받아도 큰일 안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품을 이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보험이라는 거는 기준 자체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즉 자산이 있으신 분들, 예. 그다음에 자산이 없으신 분들, 자신의 재무 상태라든지 현금 흐름에 따라 보험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잣대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내가 먼저 호주머니 한번 상태 살펴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없다면 이 보험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맞다. 이런 정도. 네. 이것도 우리가 네. 우리가 보험을 우산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네. 비 올 때 우산하고 이 관계도 또 이렇게 해보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을 아침에 집을 나온다. 근데 하늘을 쳐다본다. 네. 좀 약간 비가 올 것 같아. 자,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에서요. 네.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고, 아유, 그래도 뭐 하면서 우산 안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 주로 우산을 안 챙겨가는 사람은 남자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비가 올똥말똥 하는데 우산을 챙겨 나갔다가 비가 안 오면 우산을 잊어버리기 또 십상이야. 네. 이게 잖아. 그러면 집에 와서 바가지를 크크 긁혀요. 네. 그죠? 그러면 또 우산이 잃어버렸으니까 그만큼 동네에 팡크가 난 거야. 근데 이제 지하철에 역에 도착해서 네. 지하철에 딱 나오니까 비가 약간 몇 방울씩 오는 거예요. 몇 방울씩. 네. 사무실은 한 100m 돼. 네. 자, 그랬을 때 그 지하철 옆에 우산 파는 장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산을 사서 그걸 우산을 펼치고 가야 될 비가 있고, 네. 우산을 꼭 사야 되는 비가 있는 거고, 아무리 비싸더라도 네. 우산 없이 그냥 옆에 대충 요즘 뭐 지하철 신문 많잖아요. 메트로 뭐 이런 그런 거 하나 옆에 있는 거 대충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달려가면 되는 게 있고, 또 그조차도 없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도 되는 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옷을 입고 옷을 벗어버리든지. 그렇지. 네. 윗도리를 돈 많으면 윗도리를. 그래서 이렇게 모든 비, 우리가 어떤 위험을 하나의 비로 생각하면 네. 모든 종류의 비를 다 꼭 아주 좋은 우산을 사서 네.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전문가 얘기 필요 없고요. 자기 보험 증권을 꺼내 특약들 한 개씩 봐요. 네. 프로 베라벨 특약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중독 걸리면 20만 원 준다. 예. 자, 그것 때문에 보험 들 필요가 있냐 한번 보시고요. 음주 운전을 했어. 운전자가 보험을 많이 되시는데 내가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에 면허를 취소당했다. 그랬을 경우에 면허 취소 위로금을 100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게 필요하냐. 네, 이런 것들. 취소당하고 말지. 네, 그 특약들을 하나하나씩 보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 줄이시고 저금하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미래를 대해 준비하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음주 듭니다. 운전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면허 취소 당하고 이러면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보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보장받으려고 생각하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보는 그 기본적인 저희가 말씀드린 이 정도 상식만 있더라도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주로 새로운 보험 계약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보험 리모델링이에요. 네. 근데 보험 리모델링 하는데 특히 보장성 보험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게 같이 나누었던 이런 것에 대한 중심을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보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기준의 특약들 그렇게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만 살펴보면 딱 보험 리모델링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 이야기 듣지 마세요. 남들은 이게 있는데 이거 아니다. 왜냐하면 재무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머니스토리 TV 이야기는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고 접속하셔가지고 저희 연락처도 있으니까 요즘 메일 문의가 한 번씩 오시던데 그쪽으로 간략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날 최대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위험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 보험의 본질이 뭘까,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